대학교 1학년 때 미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에 어네스트 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비판한 놈 촘스키의 글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끔찍한 무기에 착한 이웃 아저씨를 떠올리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전쟁과 폭력의 모습을 감추고 순화하여 대중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성인이자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는 나이가 90살을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의 하나가 이 시대의 강자들이 언어 세탁과 언어 기만을 통해 대중이 도덕적 분노나 비판 없이 그들의 폭력적 행위에 순응하도록 여론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까발리는 일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발생하는 민간인 사상자와 비군사 시설, 파괴를 부수적 피해로 다른 나라에 대한 공습을 외과적 타격으로 부르는 게 그가 제시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항복으로 이끈 두 발의 원자폭탄 이름에도 그 파괴적 위력을 숨기는 언어 세탁이 사용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히로시마 투하 원폭의 이름이 리틀 보이 꼬마였고 7만 명 이상을 불귀의 개구로 만든 나가사키 투하 원폭의 이름이 펜맨 뚱보이였으니까요. 외교 안보 군사 분야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런 언어 세탁과 언어 기만은 남의 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경제안보 협상의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표면적인 의미는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게 동맹을 개선하고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내세우는 명분만 바라보면 누구도 쉬이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럴듯한 표현과 달리 미국이 한국의 안보 비용을 전가하고 군사 종속을 심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팩트시트의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 나오는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여라는 문구는 미국이 관여하는 분쟁에 한국이 빨려 들어갈 여지를 한층 넓혀놨습니다. 이전에 한미 간 큰 쟁점이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일반 사람은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2006년 이후 관련 양해각서라는 암호로 부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쉽게 말해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대만 등 다른 분쟁 지역으로 빼내어 쓰겠다는 미국 쪽 구상입니다. 2006년 이후 양해각서라는 것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두루뭉술한 타협이 담긴 양국 외교수장의 공동성명을 말합니다. 한미 정상회의 팩트시트, 그 뒤 나온 제57차 한미군사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아울러 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 2006년보다 훨씬 미국 쪽으로 기울어졌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5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대만 분쟁을 비롯한 중국 억제에 미국과 함께 직접 개입할 것을 까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 종속 심화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미군 해외 발진, 기지화로 부르는 게 정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언어 세탁을 통한 의미 왜곡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이 만들어 퍼뜨리고 한국의 먹물들이 그대로 옮기는 사과 피로증이란 용어가 좋은 예입니다. 이 말은 일본이 과거사를 거듭 사과했는데도 한국이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일본 쪽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 때 외교안보 정책을 주물렀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러한 사과로 인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대놓고 일본 논리를 앞장서 선전했습니다. 사과 피로증이란 용어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치기 하는 교묘한 언어 조작입니다. 가해자의 관점을 마치 보편적인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사과가 미흡했다는 본질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 언사입니다. 일본 안에서는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에는 과거사 청산 노력을 중단시키려는 일본 쪽의 노림수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인정과 책임이 동반하지 않는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점만 봐도 이 용어의 허구성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골대 이동이라는 용어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이 한국이 요구하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한국이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온다는 뜻으로 쓰는 일본 쪽 언어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과거사가 모두 정리됐는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노동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건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움직이듯이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말 역시 한국의 일부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위안부나 강제 노동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관점의 변화로 나온 문제를 봉쇄하기 위한 선전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본 쪽이 말하는 사과, 피로증은 사과 거부증으로, 골대 이동론은 가해자, 심판론으로 고쳐 불러야 마땅합니다. 국가의 존망을 다루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를 아무런 비판과 성찰 없이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것은 협상이나 대결에서 이미 반쯤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항상 상대방 응원단이 활개치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과 비슷한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